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걸 바쳐 세상을 구했는데 정작 자신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영웅. 오늘 바로 그런 처절하고도 장엄한 영웅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지막 말이냐면요. 바로 당대 최강의 무인이자 화산파의 자존심이었던 매화검존 청명의 유언입니다. 세상을 집어삼키려던 천마를 물리치긴 했는데 그 대가로 모든 동료를 잃고 자기 자신도 죽어가면서 남은 건 지독한 후회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정말 힘 하나 없는 어린아이의 몸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아니, 천하를 구한 영웅이 깨어나자마자 마주한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거지 속을에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근데 이 배고픔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고향, 화산파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 표 좀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오죠. 천하제일이라 불리던 그 영광은 어디 가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은 삼류문파, 그냥 폐허가 된 거예요. 진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망해서 다 포기했을 텐데 청명은 달랐습니다. 이 폐허가 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가장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요. 이게 진짜 웃긴 상황인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매화검존이 이제는 자기보다 진짜 한참 어린 꼬맹이들한테 사형하면서 막내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순히 막내 노릇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문파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사형들을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시키죠. 거의 뭐 폭군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훈련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제자들 사범인 운검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애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냐. 진짜 멀쩡하던 애들이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변해버렸으니 어른들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빡세게 굴려서 강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무공만으론 해결이 안 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화산이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빚이 얼마냐? 무려 10만 냥입니다. 10만 냥! 이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화산은 그냥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이걸 해결 못하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청명이 자기 옛날 기억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올리죠. 아! 맞다! 내 사형! 그러니까 옛날 장문인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비밀금고를 숨겨뒀었지?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그 금고 안에는 와, 진짜 없는 게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금괴는 기본이고 화산에 잃어버렸던 비전 무공서에 전설로만 듣던 영약까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화산의 영광을 되찾을 열쇠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청명의 진가가 드러나죠. 그냥 이 보물로 빚만 갚는 게 아니었어요. 금고에서 나온 비밀장부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중에 일부가 사실 화산을 등쳐먹은 배신자였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재산을 싹 다 몰수해서 오히려 화산을 더 부자로 만들어버리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돈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이번엔 내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화산 식구들끼리의 갈등이었어요. 2대 제자들이라고 수련 마치고 돌아온 엘리트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올바르고 전통적인 화산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청명이 보기엔 그냥 약해 빠진 애들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청명 밑에서 지옥 훈련을 받은 3대 제자들은 좀 거칠고 막무가내처럼 보여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화산을 상징했죠. 이 둘이 부딪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화산의 아주 오래된 라이벌 종남파와의 교류전, 바로 화종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그냥 친선 경기가 아니에요. 종남은 예전부터 화산의 무공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받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파의 자존심과 정통성을 건 한판 승부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화산의 운명이 걸린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모든 게 결정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었어요. 1패, 2패, 3패. 화산의 제자들이 나가는 족족 깨져나갔습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명백했죠. 이건 그냥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화산의 최고 유망주라고 불리던 백천마저 상대한테 정말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거죠. 화산은 그야말로 재귀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저 구석에서 3대 제자 중 한 명, 바로 청명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어진 싸움은, 와, 이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명은 그냥 상대를 가지고 놀았어요. 지금까지 화산 제자들이 당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상대를 짓밟아 버립니다. 이건 뭐 비무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구타였죠. 그리고는 완전히 박살나서 쓰러진 상대에게 이 한마디를 던지죠. 별것도 아닌 게 깝치고 있어. 정말 청명다운 말이죠. 이 한마디로 전설이 돌아왔다는 걸 세상에 똑똑히 알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설은 아주 화려한 복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과연 이 성격 파탄자 같은 소년 한 명이 이 몰락한 문파를 이끌고 온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여정, 이제 막 첫 발을 뗀 청취자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화산귀환이라는 소설의 일부인데요.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때 세상의 정점에 섰던 전설적인 영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0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기억 못하고 자기가 목숨 바쳐 지켰던 모든 게 폐허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이 이 몰락해버린 현재랑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심리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 네, 한 영웅이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이랑 또 문파의 유산을 어떻게 되찾아가는지 그 처절한 재건 과정을 함께 탐구해볼까 합니다. 이건 뭐랄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 청명부터 만나봐야겠어요. 이 인물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100년 전에는 매화검존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매화검존. 천하를 공포에 떨게 했던 마교의 교주, 천마의 목을 베고 함께 장렬하게 죽은 영웅. 말 그대로 세상을 구한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100년 뒤에 이름도 모르는 어떤 거지 소년의 몸에서 눈을 뜹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냥하던 다른 거지 구칠이랑 대화하다가 자기가 죽은 뒤에 100년이나 흘렀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소설 속 묘사를 보면 청명이 100년이라고? 이걸 몇 번이고 되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칠이가 구관조도 아니고 왜 자꾸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어 라면서 짜증을 낼 정도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죠. 아니 100년이라는 시간만으로도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가 목승처럼 여겼던 자신의 문파, 화산파의 이름을 구칠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이건 단순히 명예를 잃은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죠. 생각해보세요. 매화검존이라는 그의 이름, 천하를 구한 영웅이라는 업적이 100년의 시간 앞에서 그냥 먼지가 된 거네요.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잔인한 건 그가 목숨 바쳐 지켜낸 세상이 그와 그의 문파를 완벽하게 잊고 너무나 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희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 하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무림의 판도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당시 무림을 대표하던 세력들을 국파일방이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무림계의 G9 정상회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문파 9개. 근데 그 명단에서 화산의 이름이 아예 지워져 버린 거예요. 청명이 화산이 구파에서 빠졌어? 라고 물으니까 구칠이가 소림, 무당, 종남 이렇게 9문파를 읊는데 화산 대신에 다른 문파가 들어가 있죠? 네, 해남이라는 엉뚱한 문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소설 속에서
청명이 그 섬촌놈 새끼들이 981방을 차고 들어왔다고 라면서 경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화산으로 향합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시련이죠. 천하제일인이었던 그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뭘 해야 했죠. 동양을 해야만 했죠. 네, 화산파의 제자인 내가 국어를 받다니 라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좌괴감을 느끼지만 결국 현실의 배고픔 앞에 굴복하는 모습에서 그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끝에 도착한 화산은 정말 폐역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버려진 듯한 정각들을 보면서 청명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죽기 직전에 자신에게 화산을 부착했던 장문사형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요. 네, 그리고 다짐하죠. 이 무너진 화산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재건하겠다고. 바로 이 순간이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아, 목표가 생기는군요. 네, 개인적인 혼란과 절망감에만 빠져있던 주인공이 문파 재건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자기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100년 전 그 천마와의 전쟁에서 자신과 함께 쓰러져간 수많은 동료들 그리고 사문의 유산을 복원하려는 일종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행동이거든요. 사명감은 생겼는데 현실은 시공창이죠. 맞습니다. 막상 들어가 본 화산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의 무공 수준은 형편없었고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 청명을 경악하게 만든 건 화산 무공의 정수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엉터리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예시가 있죠. 어떤 거죠? 화산 검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육합검이라는 게 있는데 후대에 누군가 이걸 실전적으로 바꾼다면서 손을 대는 바람에 진육합검이라는 귀괴한 검법이 되어 있었어요. 아, 더 좋게 만든 게 아니고요. 아니요. 청명의 표현을 빌리자면 알파벳을 가르쳐야 할 아이들한테 셰익스피어를 읽으라고 하는 격이었죠. 기초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화산의 상징과도 같은 24수 매화검법은 아예 존재조차 잊혔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청명이 한 제자에게 24수 매화검법은 언제 익히냐고 물으니까 그 제자가 그게 뭔데요? 화산에 그런 검법은 없어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세상에. 그 대목에서 청명이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하는데 저도 같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문파의 상징이자 정수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 모든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청명은 일단 화산에 다시 입문하기로 결심하고 3대 제자 중 막내가 됩니다. 아, 그 천하의 매화검존이 막내가 되는군요. 네, 이 매화검존 청명이 화산의 막내라고 라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죠. 하지만 슬퍼할 틈도 없이 입문하자마자 신고식을 하려던 다른 제자들을 의자다리 하나로 가볍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화산 3대 제자들의 훈련은 청명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그렇죠. 제자들이 익히던 엉터리 검법 수련을 당장 중단시키고 거의 고문에 가까울 정도의 혹독한 신체 단련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청명은 자기가 100년 전에 숨겨뒀던 영약을 몰래 찾아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성장을 더 가속화시키죠. 여기서 청명의 리더십 스타일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면에서요? 거의 독재자에 가깝죠. 아, 독재자. 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그는 화산의 기초가 뿌리부터 썩었다는 걸 알기에 어설프게 보수하는 대신 모든 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없으니까 재수 없지만 실력은 진짜인 천재 막내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화산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비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역설적입니다. 네, 그렇게 훈련에 매진하던 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또 문제가 터지나요? 네, 화산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아, 이번엔 돈 문제군요. 공문현이라는 상인이 이끄는 채권단이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면 화산의 전각을 전부 빼앗겠다고 협박합니다. 무력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적 위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절체절명의 순간 측명은 과거 장문인이었던 사형이 흘리듯 말했던 비밀금고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네, 밤마다 몰래 산을 뒤져서
결국 금고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엄청난 금은 보화와 함께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 증거가 핵심이었죠. 바로 그 채권단 상인들의 사업이 사실은 100년 전 화산의 자금으로 시작된 대리상단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의 해결 방식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네. 단순히 숨겨진 보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것을 되찾는다는 형태로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에 가깝습니다. 빼앗겼던 화산의 역사적 권리와 경제적 기반을 되찾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극적인 대치 상황이 펼쳐지죠. 네, 처음에는 시간을 벌기 위해 고개를 숙였던 현 화산의 장문인 현종이 청명이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했다며 건넨 장부를 보고는 태도를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들의 모든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선언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주도한 상인 공문현이 사실은 화산의 숙적인 종남파의 끈앞풀이었다는 겁니다. 종남파가 배후에 있었군요. 네, 청명이 그를 몰래 뒤쫓아가 그의 무공이 종남파일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너 이 새끼 종남파 놈이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빚독촉이 아니라 처음부터 화산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종남파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네, 판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이 사건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한 화산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또 뭔가요? 바로 그 숙명의 라이벌 종남파와의 정기 교류전인 화종지회. 화종주회. 하지만 지난 100년간 이 교류전은 화산에게 일방적인 패배와 굴욕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종남파 제자들이 정말 거만하게 화산을 방문하는데요. 그들을 이끄는 진금용이라는 인물은 특히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화산의 2대 제자 중 한 명인 백천의 친형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개인적인 서사도 얽혀 있죠. 네, 교류전을 앞두고 청명은 3대 제자들에게 아주 특이한 훈련을 시킵니다. 특이한 훈련이요? 복잡하고 화려한 기술 대신 그들이 그동안 죽어라 다져온 강력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 무식한 내려치기 한 초식에만 집중하게 하죠. 내려치기요? 네, 2번 검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각오가 필요해.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 정도는 있어야겠지 라면서요. 잠깐만요. 그럼 화려한 검술로 유명했던 화산의 제자들에게 기술 대신 그냥 힘으로 내려치라고만 가르친 건가요? 굉장히 위험한 도박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게 전형적인 언더독 전략의 핵심입니다. 언더독 전략. 기술적인 완성도나 경험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단기간에 약점을 보완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가진 유일한 강점. 그러니까 청명의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압도적인 기초 체력과 힘. 네, 그걸 극대화하는 방식을 빽한 거죠. 이건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선언이요? 화려하지만 실속 없었던 과거의 검을 버리고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힘부터 되찾겠다. 뭐랄까? 기초부터 완전히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와, 내려치기 한 초식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드디어 화종지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화산의 2대 제자들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절망적으로 가라앉고 화산의 장로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희망이 3대 제자들에게 걸린 상황이죠. 그런데 3대 제자들의 비무가 시작되자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뒤집힙니다. 네, 첫 주자로 나선 청명이 상대를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으로 한순간에 박살내버려요. 상대의 검을 목검으로 부러뜨리고 문자 그대로 두들겨 패서 기절시켜버리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이고 모두가 넋을 잃고 지켜보는 가운데 청명은 쓰러진 상대를 향해 뭐라고 말하죠? 어때? 스치지도 못했지? 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 종남파가 화산에게 줬던 굴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되갚아준 거죠. 이 승리를 시작으로 청명에게 훈련받은 화산의 3대 제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차례 종남의 제자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들이 사용한 기술은 오직 하나. 내려치기뿐이었어요. 종남의 제자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현란한 검술을 펼쳐도 화산 제자들의 순수한 힘과 속도를 담은 그 원초적인 일격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과는 10전 전승. 10전 전승. 아무도, 심지어 화산파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네, 이야기는 종남파 사람들의 충격과 불신, 그리고 100년 만의 승리에 목노와 환호하는 화산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발췌 부분에 막을 내립니다. 와,
정말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졌던 문파가 단 한 사람의 의지와 광기로 세상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셈이니까요. 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존감을 되찾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명은 분명 100년 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화산의 무력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만들고 있는 화산이 과연 그가 기억하는 과거의 화산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 아니면 낡은 이름 아래 그의 독재적인 리더십과 실용주의로 빚어진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유산이란 과연 박물관의 유물처럼 조각조각 복원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이라는 행위 자체가 필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인지 우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